일단은 어떤 얘기부터 해보면 좋을까요? 한복 이야기 좋고 좋았고 네. 광저우 출장 이야기도 좋았고요. 네. 아주 좀 민감한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돈에 관한 얘기인데요. 네. 물가가 너무 비싸죠. 네, 삶이 너무 팍팍하고 네. 힘들고. 제가 여기 광장시장에서 엄청 좋은 과일 가게가 있어요. 진짜 맛있고 하나씩도 파시는 그런 고급 과일을 판매하시는 가게인데 막 많이 비싸진 않았어요. 근데 사과 하나를 사 먹으러 갔는데 그 불과 일주일 정도 차이로 한 주 차이로 사과 하나에 4,000원인가 5,000원이었고 그 다음 주에 가니까 주인분이 굉장히 미안해 하시면서 7,000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맛있는 사과였고 상등급 품 사과였는데 7,000원이 되니까 제가 그거를 사 먹기가 망설이시더라고요. 딱 하나 사 먹은 건데 나를 위해 4,000원 정도는 정말 맛있는 사과 먹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7,000원이 되니까 이거 다음부터는 먹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만들어낸 내 옷도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금액이 되면 다음부터는 나 한복 사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사과를 제일 좋아하는 것처럼 그 금액을 올리면 그 좋아하시는 분들이 실망할 거고 이제 다시 한복을 구입하시지 못하게 되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상을 하지 않았죠. 지금도 인상을 하지 않고 있고 95,000원에서. 네. 세일 전에 가격은 얼마죠? 10만 원 초반 중반대 정도로 판매를 했죠. 근데 95,000원에 팔 수 있다는 거는 결국 남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아닌가요? 유지할 수 있죠. 원단 값이 오르기 전까지는요. 저희가 이제 원단을 구입하게 되면 원단 시장에 가서 원단 주문을 하고 그 원단이 보관하는 창고로 와요. 그 원단이 제가 한복을 만드는 제 소유의 작업실로 가서 이제 한복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원단을 뜯어서 확인을 하게 되면 원단의 불량률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특히 요즘은 정말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살펴보니까 인건비가 상승하게 돼서 검수검품 작업을 아예 하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불량이 발생되게 되면 그 원단을 판매하는 업자분도 난감해하면서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 역시 이제 해외에 있는 제 작업실에서 원단이 다시 돌아와서 환불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대부분의 원단의 이제 생산지와 출처는 한국이 아니라 해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광저우 출장을 기획하게 돼서 다녀오게 된 거죠. 왜 광저우였죠? 가장 큰 원단 시장이 이제 광저우에 있다는 거를 제가 발견했고, 국내 시장, 원단 시장은 굉장히 이제 협소하고 많이 시장 풀이 작아져 있는 상황인데, 광저우 시장은 굉장히 큰 시장에 그동안 저희가 볼 수 없었던 원단의 종류도 폭넓게 보게 되었고, 그리고 국내에서 보이던 똑같은 종류와 똑같은 퀄리티의 원단들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종류와 여러 가지 퀄리티의 다채로운 원단을 발견할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였던 이제 한복이 만들어지는 시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비용에 대한 문제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된 이유는 원단을 바로 현지에서 공수를 해서 검수검품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고, 그 검수검품된 원단을 가지고 저희 작업실로 바로 배송을 시켜서 한복 작업을 빠르고 원활하게 해서 완성도 높은 한복을 만들 수 있게 됐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번 출장의 소득이고요. 대표님은 지금 가업을 이어서 40년째 한복 일을 하고 계시고 네, 작업실을 운영한 지도 굉장히 오래됐는데 네. 어떤 방식으로 옷이 제작되는지 한번
뭐 저희들은 모르잖아요. 그냥 공장에서 찍어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어떻게 좀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복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작업실에 이제 원단이 도착하게 되면 저희 패턴사가 패턴지를 인쇄를 하게 되고 그 인쇄된 패턴지를 기반으로 꼼꼼하게 재단을 하고 재단이 된 원단을 가지고 미싱사들에게 전달이 돼서 미싱사들이 이제 전통 한복 바느질과 양장 바느질 복합으로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재단을 해가면서 한복을 완성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또 이제 필요하게 되는 뭐 한복 같은 경우에는 칼깃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세 형태가 있는데 그런 디테일한 작업은 또 수작업을 하는 작업자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이런 한복은 이 디자인의 한복은 이런 깃을 사용해 달라, 이런 디테일한 디자인을 넣어서 제작을 해라 라고 디테일한 디자인 지시를 하고요. 거기서 옷이 한번 완성이 되면 제가 다시 한번 더 검수검품을 통해서 이제 한복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복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이 될 때까지 제 눈으로 보고 제가 듣고 이야기하고 소통해 가면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만든 한복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 손길이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복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요? 행복과 희망에 대해서 한복을 통해서 한복을 매개체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살아가는 기쁨, 그리고 슬픈 일이 있을 적에 좋은 의복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거. 의식주에서 의가 가장 먼저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항상 경기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아끼게 되는 게 의이기도 해요. 의복이기도 한데 그게 제가 봤을 적에 조금 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라 항상 좋고 저렴하고 예쁜 한복으로, 아름다운 한복으로 여러분과 좋은 이야기 하고 싶어요.